Hi there! Running Dream Part 3, Chapter 2 오늘 함께 읽을 시간이 되었죠?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페이지로는 128부터 131까지예요. 지난 챕터 1 시간에 그 리셉션의 직원이었던 클로이가 제시카와 똑같은 장애를 가졌음에도 다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정상인과 비슷했죠. 거의 인공 다리, 가짜 다리라는 느낌이 없었던 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는 제시카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정말 우리 클로이의 모습이 얼마나 더 자연스럽고 그런지 제시카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 제시카의 희망을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Are you ready? Go! 가장 먼저 챕터 2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좀 함께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정리해 봤어요. 비교급 강조 표현, 굉장히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면 훨씬 더 뭐뭐한 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뜻, much의 뜻 뭐였죠? 많은 이었죠. 그리고 even의 뜻은 심지어, still은 여전히 아직도, far는 멀리 떨어진, 그리고 a lot은 많은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교급과 함께 만나면 훨씬 더 뭐뭐하다라고 의미가 바뀌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네, 비교급과 함께 쓰이는 강조 표현 이 5가지 much, even, still, far, a lot 꼭 기억해 주세요. He looks even grumpier than he did before. 네, 문장 속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He looks even. even이라는 much, even, still, far, a lot 중에 하나죠. even이 여기에서 grumpier라는 비교급과 함께 만나서 훨씬 더 grumpy하다라는 뜻이 돼요. grumpy는 무슨 뜻일까요? 네, 단어를 좀 보면 grumpy 뭔가 발음해 볼 때도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죠. 그는 심지어 그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그럼피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훨씬 더 그럼피한 것처럼 보여요 라는 표현이죠. 그럼피가 무슨 뜻이냐면요. 좀 기분이 나쁜 또는 나쁘게 행동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심지어 더 나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grumpy는 성격이 나쁘게 행동하는 grumpy.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항상 그 단어를 큰 소리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보면서요. 그 의미를 새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grumpy, 성격이 나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grumpy 하고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call after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call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after가 붙어서 부르면서 뒤쫓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누군가 막 앞에 가고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누구야 아니면 뭐라고 말하면서 거기 잠깐만요 하면서 막 부르며 뒤쫓는 거 call after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그것도 모른 채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call after 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call after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assured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assure라는 동사로 쓰이면은 확실히 하다, 확신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d가 붙여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assured는 확실한 이라는 기본 뜻에서 여기는 어떤 기분이나 태도였기 때문에 assured는 자신감 있는 리셉션 센터에 있는 클로이의 그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페이크 레그, 가짜 다리, 인공 다리를 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심지어 assured 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assured는 확실한 기본 뜻에서 확장돼서 자신감 있는 이렇게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는 단어들은 항상 함께 모아서 외우면 훨씬 덜 헷갈리고 기억이 잘 되거든요. quiet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quiet는 very라는 뜻이에요. quiet, Q-U-I-T-E죠. 헷갈리는 거 대표적인 quiet가 있죠. be quiet, 조용히 해. silent와 같은 의미죠. 조용한. 그리고 quit라는 발음, quit 단어 있죠. quit. 이거는 stop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멈추다, 그만두다, quit. 네, 헷갈린 단어 3개, 3총사들 꼭 모아서 외워주세요. quiet, very, quiet, silent, quit, stop. 이렇게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rest의 뜻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take a rest, 이거는 휴식을 취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1번 뜻으로 휴식이란 뜻도 있고요. 2번 뜻으로는 나머지, 여분의 이런 뜻이 있어요. 2번 뜻으로 쓰일 때는 주로 표현이 the rest of 뭐뭐라고 하죠. 무엇무엇의 나머지, 여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rest의 두 가지 뜻. 네, enormous, 거대한, enormously, 거대하게. 이 단어도 외울 때 enormous, 크게 발음을 해보면서 이 뜻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것들을 상상해보면서 발음해보는 거죠. enormous, enormously. 엄청 크고 거대한 것들을,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발음을 또박또박 enormous, enormously. 네, 발음과 스펠링도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encourage, courage라는 단어, 용기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en을 붙여서 이 n은 make란 뜻이에요. 만들다, 만들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encourage는 무슨 뜻일까요? encourage, 당연히 용기를 만들어주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너 할 수 있어 라고 용기 내게 해주는 거를 encourage라고 하겠죠? 이 n이 붙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단어들을 몇 개 더 첨가해 봤는데요. large는 큰, 커다란 이런 뜻이죠. 큰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make의 의미를 가진 en을 붙여서 enlarge 하면 크게 만들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확대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또 sharp, 우리 sharp pencil 하죠? 뾰족한 이란 뜻을 가진 sharp에다가 en을 붙이면 뾰족하게 만들다, 뾰족하게 하다, sharpen, 날카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챕터 2에 나온 단어 중에 fasten이 또 있었어요. fast에다가 en을 붙였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fast, 뭐죠? run fast, 빨리, 빠른 이런 뜻이죠. 거기에 make를 의미하는 en을 붙였는데 뜻은 빠르게 하다, 빨리 하다라는 그런 기본 뜻에서 더 확장이 돼서 잡아당기다. 뭔가 꼭꼭 잡아당기면 잠그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잡아당기다, 잠그다, fasten은 이런 의미까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take A to B, bring A to B. 네, 이 두 가지 표현을 좀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연결해서 가져왔는데요. take는 데려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bring은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bring A to B, A를 B로 가져오다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뭔가 사고 그거 이제 take out 해 가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take, 가져가실 건가요? 데려가는, 가져가는 거죠. A를 B로 데려가다, 가져가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bring은 가져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patient의 뜻도 두 가지인데요. patient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번 뜻은 인내하는 이라는 형용사의 의미예요. patient, 인내하는. 그런데 명사로 쓰이면 환자라는 뜻이 있어요. patient, 환자. 네. 뭔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뭘 해야 되죠? 맞아요. 인내를 해야 되죠. 먹고 싶은 것들 좀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막 놀러 나가고 싶지만 병원에서 얌전히 있어야 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식단에 맞춰서 밥을 먹고 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인내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페이션트 1번 인내하는, 2번 환자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ook like 명사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look like 명사는 뭐뭐처럼 보이다인데 원래 look은 명사와 함께 쓸 수가 없어요. like라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명사가 온 거고요. look, seem, appear 다 같은 의미거든요. 형용사가 뒤에 나와서 형용사와 함께 뭐뭐처럼 보이다. look, seem, appear 형용사, look like 명사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챕터 2 본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First things first.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 first, 첫 번째 things, 것들은 first, 첫 번째로 이런 의미일 텐데요. 중요한 일은 먼저 하자. 중요한 일부터 하자. 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 시험 기간에 중요한 일 뭐죠?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 기간이 되면 그동안 쳐다도 안 보던 집에 있는 두꺼운 책들이 막 재밌어 보이고 그쵸? 갑자기 방 청소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먹고 싶은 간식이 막 떠오르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싶고 이상하게 시험 기간이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First things first.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합시다.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Who are you? 너 누구야? 라고 하면 이건 직접 의문문이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를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반대말로 간접 의문문이 있는데요. 간접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직접 의문문과는 좀 다르죠. Who are you? 너 누구니? 할 때 의문사 who와 동사 are이 먼저 나오고 주어 you는 맨 끝에 나오죠. 하지만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그런 순서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챕터 2에 있는 문장 함께 보면 Show me where we can put pressure. Show me 나에게 보여주세요. Where 어디에 we can 우리가 put pressure 압력을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의 간접 의문문은요.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그런 문장 구조, 문장 성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how me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는 직접 목적어의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무엇을 보여줄지 직접 목적어, show의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어순을 꼭 기억해 두세요. stuck이, stuck, S-T-O-C-K에다가 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건데요. stuck은 좀 이렇게 통통한, 단단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stucky 하면 다부진 체형이 뭐냐면 몸매가 좀 이렇게 단단하고 이제 홀쭉하거나 날씬한 것과는 다르죠. 좀 그렇다고 뚱뚱한 건 아니고요. 좀 다부진 체격하면 좀 건장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체격이죠. preoccupied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pre는 앞에, before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occupied는 꽉 채워진 이런 뜻이에요. 뭔가에 사로잡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정신이 팔린 상태 우리가 흔히 말하죠. 너 어디 정신 팔렸구나 이런 말 하는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 preoccupied라고도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smudge 자국이란 뜻이고요. smudge는 자국이란 명사도 되고 동사 자리에 오면 자국을 내다 라는 동사 의미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다, reside 이런 단어 많이 봤을 텐데요. reside라는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resident, 거주하는 그리고 residual로 이번 챕터 2에 나와 있는데요. residual은 남아있는 이라고 해요. residual limb라고 하죠. 지금 팔다리 사지를 limb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시카의 오른쪽 다리 아래쪽이 잘려져 나갔죠. 그러면 잘리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다리를 residual limb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주하다, 살고 있다라는 뜻에서 남아있는 이런 의미 residual까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class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class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class 움켜쥐다. 그러니까 class를 발음하면서 뭔가를 꽉 움켜쥐는 그런 동작을 해보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지겠죠? class
그리고 오, 이 단어 어려워 보이죠? 엑소, 우리 가수 엑소, 요즘도 엑소 그룹 있나요? 네. 엑소라는 단어에 thermic, T-H-E-R, T-H-E-R-M 이거는 온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X는 아웃의 의미죠. 바깥으로. 열이 온도가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발열하는, 발열성에 라는 뜻이고요. 발음은요. exothermic. 함께 따라해 볼까요? exothermic. 두 번 더 해볼까요? exothermic. exothermic. 발열성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글은 꼼지락거리다, 꼼지락 이런 의미예요. 위글. 제가 요즘 열심히 마시고 있는 컵에 상표가 위글이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네, 꼼지락거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Part 3의 Chapter 2, 페이지 128부터 131까지 우리가 한번 중요한 표현들, 문장 구조들, 단어들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드디어 Read After Me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크게 함께 따라 읽으면 좋겠어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Are you ready? Go! Mr. Benson lives in his wheelchair, his legs still in his lap. He looks even grumpier than he did before. Remember to practice with it, Mr. Benson. Chloe calls after him. He doesn't say a word. Chloe smiles at me. Your turn. As she leads us down the hallway, I watch her legs. Her movements are smooth, assured. Part of me doesn't quite believe she's got a fake leg. The rest of me is enormously encouraged. She takes us to a small room with a patient table and a service sink. The floor is stained dusty white, like a chalkboard that won't come clean. It's not just floor either. The cupboard doors, the sink, the chairs, the chalky whiteness everywhere. Just sit up here, Chloe says, pulling fresh paper over the table. Hank will take some measurements, do a cast. She smiles at me. Nothing that hurts. When she's gone, my mom whispered, That's amazing. I sure can tell. Hank walks in. He's the same guy I remember from my hospital nightmare. Stocky, bald, partially preoccupied. Like half of him is somewhere else. I notice his shoes, his pants, his shirt. They are all smudged, chalky white. Jenshka, he said, like the other half of him has finally arrived. He seemed genuinely happy to see me. Good to see you, looking so well. He turns to my mom. Hello, Mrs. Carrisu, how are you? Mom nods, but he's waiting for a real answer. So she says, better than the last time you saw me. Good. He scoots a chair up to me and says, so let's get you fitted for that, shall we? He has me take off my shrink sock and my left shoe and sock too. Then he starts measuring. He uses tools like I've seen my dad use, a metal caliper, a tape measure, something that looks just like a carpenter's square. He takes all sorts of measurements on my stump side and on my good side too. And when he's all done, he nods and says, and what kind of shoe do you normally wear? I point to my running shoe. He picks up the shoe and makes a note of the size, then says, okay, we are ready to make a cast of your residual rim. From that we'll be able to make a plaster model. And from that we'll build your first socket. Mom asks, the socket is the part that goes over the residual rim? That's right. Once we've got a comfortable socket, we'll add the pylon and the foot. But first things first, we do a cast. He goes to a cupboard, pulls out a box of supplies,
and hands me a long, simple belt with a sliding clasp. Fasten this around your waist, he says, then proceeds to untangle 3 adjustable straps that have little clamps on both ends. He puts the straps aside, then produces a short, very thin stocking, which he pulls onto my stump. It's smooth and soft, almost silky. We cover your residual leg with this first, he said, because it makes it much easier to remove the cast. Next, he attaches the stocking to the belt around my waist with the 3 straps. And when he's sure it's secure and the stocking is on smooth and tight, he said, just a few markings and we are ready. Right on top of the stocking, he begins marking places around my knee, along what's left of my shin. My scar points where bones stick out. The pencil he's using is blue, and when he's done, the stocking looks like a little kiss scribbled on it. These markings will transfer to the cast, he explains. They'll show me where we can put pressure and also where we should relieve it. Next, he fills a small bowl with water and brings it and 2 rolls of chalky-looking white gauze over to the table. Have you ever had a cast? I shake my head. It doesn't take long. He dunks one of the gauzy rolls into the bowl of water, and when it's wet, he starts wrapping it around my leg, spiraling from the knee down to the end of the stump and back up. This has plaster of Paris in it, he tells me as he wraps. The water creates an exothermic reaction. Do you feel in warming up? I nod because my stump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It's not uncomfortable. More like a hot towel wrap. He uses both rolls, then tells me to relax my leg and begins massaging the plaster of Paris around. We need a good contact, he says, so we get an accurate impression. When he's done massaging the plaster, he smooths it down with his hand, then presses his thumbs around the bottom part of my kneecap, getting a good impression of that area. There, he said. Now we wait a few minutes for it to harden. And that's it. Easy, huh? He cleans while we wait. There are plaster drips here and there, including on his shoes and a scuff of it on his pants. He chuckles when he sees me watching him. Yes, it's hopeless, he said, but I still try. I can feel the cast start to lose its heat. And after a few more minutes, Hank checks it, then unclamps the straps and says, "Ready?" I nod. And after some gentle wiggling, the cast slides right up. He looks it over and smiles. "Beautiful," Mom asks. "So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make the socket?" "Usually about a week." He looks from her to me, then says, "But how about I shoot for Friday?" "That would be great," she says. He nods. "We'll give you a call when it's ready." I tie on my left shoes and gather my crutches, and on the way out, I run into Chloe in the hallway. "Okay, excuse me," she says, and dances out of my way. We smile and say our goodbyes, and as I hobble out to the car on my crutches, I'm filled with a very strange feeling. One I thought I might never feel again. Hope. 네, read after me 잘 해보셨나요? Speak loudly 하게 잘 해주셨죠? 마지막 문장, 131페이지에 있는 문장. One I thought I might never feel again. Hope.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뭔가 뭉클한 것 같아요. One I thought, 내가 생각했죠. 나는 생각했죠.
I might never feel again. 내가 다시는 결코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 그게 뭐였냐면 hope, 희망이죠. 그 희망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I'm filled with a very strange feeling. 매우 이상한 느낌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 이상한 느낌은 뭐냐?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단어, 그 느낌, hope,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우리의 제시카가 드디어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 기대가 되네요. Part 3의 Chapter 3 기대가 되는데요. Thank you for listening.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Catch you soon. 조만간 또 만나요. See you. Take care. Bye bye.